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안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DSCC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DSCC 인베스트먼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그런데 이 벤처 캐피탈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도 어디에 투자했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DC 인베스트먼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급과 지지라인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SC 인베스트먼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중소 벤처 기업들에게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권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주 인수합병 그리고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개인기관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는 DSC 인베스트먼트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 DSC 인베스트먼트가 직접적으로 벤처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타트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받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는 스타트업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은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이고요.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스타트업들은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죠.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매출적이든지 아니면 영업이익 측면에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SC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어디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어디를 엑시트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계속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업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이 DSCC 인베스트먼트라고 치시고 나서 검색을 누르시면은 제가 영상을 제작한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DSCC 인베스트먼트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봐주시면은 정말 도움이 될 내용이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좀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지지라인, 차트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DSCC 인베스트먼트 지금 오전 10시 7분이거든요. 지금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적으로 오늘 마이너스 0.67% 저가 부분 떨어졌다가, 그리고 고가 부분은 0.67%, 약 한 뭐 1, 2% 정도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 마이너스 2%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지라인을 어디로 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 여러분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 임의가 아니라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 용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지지라인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심리선이라고 부르고 있는 20일 이평선을 첫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0일 이평선이 지금 주가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만약에 2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5월 31일 여기
저가 부근, 이 저가 부근을 지지해 주는지 2차적으로 좀 자세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가격 레인지가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가격 레인지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 가격 레인지와 여기 이 부분까지 그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측면에 대해서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같은 흐름은 DACC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 1,500주, 1,600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 3,000주. 사실상 지금 매도세가 더욱더 강해 보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보자라고 한다면은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 달 사이에 20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22만 주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 같은 경우 43만 주 정도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 기관의 매도세를 외국인과 개인이 좀 받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사모펀드에서 33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사모펀드에서 매도세가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사모펀드가 매도가 더 이상 안 나오고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22만 주 매수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강력해진다고 한다면 DACC 인베스트먼트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 좀 더 수급적인 측면, 그러니까 거래원 측면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지금 다올투자증권에서 73,000주 순매수 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달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신한투자증권 창구에서 15만 주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에서 74,000주, 모건스탠리에서 64,000주가 들어온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신한투자증권에서의 순매수가 좀 상당하다 보니까 만약에 신한투자증권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신한투자증권 창구에서 10,000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하니 지금 주가에도 영향이 가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신한투자증권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매도세를 어느 창구에서 받아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가 완료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 창구에서 받아주는지 장이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 창구의 매수세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